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2일 최병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요청, 이것이 가짜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가짜 출국 금지 요청서로 실질적으로 출국 금지를 했다. 불법이다. 이런 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라고 해서 쭉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사람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의 관련 단체 카톡방 이런 데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책임론, 새로 등장한 새로운 사람의 책임론,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게 2019년 3월 23일 밤 12시쯤 그쯤 됐을 때죠.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긴급 출국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막 조회를 하다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출국장에 나타나니까 이제 출국금지를 한 겁니다. 근데 출국금지를 한 것이 요지는, 그때 이제 출국금지를 하려면 출국금지 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긴급 출국금지할 사유가. 근데 이 사유를 서울중앙지검에서 과거에 이미 무혐의 처분했던 성폭력 사건, 이 번호를 붙여서 출국금지를 했는데 이게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자, 그렇게 되고 나서 출국금지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가짜지만 여튼 출국금지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3월 24일 날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방, 흔히 우리가 단체 카톡방이라고 얘기하죠. 그 단체 카톡방에서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은 대화가 디지털 포렌식으로 해서 증거로 확보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학의 측으로부터 출금 정보, 그러니까 출국금지 정보가 김학의 측으로 유출이 됐는지 이거를 법무부가 자체 감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다시 검찰이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뭐 오간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거로 확보한 내용에 보니까 단체 카톡방 대화가 있더라. 그런데 그 대화가 가관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들 스스로 불법임을 인식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거죠. 직원들이 그 단체 카톡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관님이, 이 당시 장관님은 박상기 장관입니다. 장관님이 그러니까 김학의 출국을 막은 데 대해서, 이거는 뭐 우리가 그냥 해석을 붙이는 거고, 금일봉 줄 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관의 의중에 맞춰서 우리가 일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이런 걸 전부 다 여기서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장관이 금일봉을 줄 듯,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장관실에서 직접 연락이 와서, 이거 뭐 장관이 연락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장관실에서 직접 연락이 와서 규제 시간, 이게 이제 출입국 금지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규제 시간, 규제 조회 여부 등을 서울정보화센터에서 출근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인천공항 정보관리과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장관실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 김학의 전 차관 이 출입국 금지 문제가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이건 어떻게 대응해야 돼? 이게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다녔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실제 23일 낮에, 그러니까 이 12시쯤에 24일 날 12시쯤에 정책보좌관, 장관 정책보좌관이죠. 정책보좌관이 직접 출입국 본부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체 카톡방에서. 그 정책보좌관이 계속 와서 얘기하는데 대응법 알리셨음 하는데 검찰에 피해갈까봐, 그러니까 검찰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 대응을 잘해라,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고 갔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기네 문제 생길까봐 엄청 지시한다. 오전 내내 심사과 와서 지시하다 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당시 장관 정책보좌관이 누구냐? 이종근, 지금 현재 대검 형사부장입니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누구죠?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의 남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지금 이종근 형사부장이 당시 장관 정책보좌관으로서 출입국관리본부에
그 다음날 낮에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지시하고 뭐 이러고 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 말에 따르면 검찰에 피해가 갈까봐 잘 대응해라 앞으로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그 쭉 얘기하는 중에 검찰 출신이자 대변인과 친한 장관 정책보좌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이종근 장관 정책보좌관이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대검 형사부장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상황이 묘한 게 현재 이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 수사하게 된 거는 무슨 얘기냐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에 관한 그것을 계속 조회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려 뭐 170차 이상 조회를 했다는 건데 출국했는지 안 했는지 막 계속 들여다봤다는 이게 이제 불법 사찰 의혹이 있는 건데 이걸 들여다보는 문제를 국민의힘이 고발을 하니까 그 부분을 법무부가 있는 그 과천 관할하는 데가 바로 안양지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양지청에 그 수사를 맡겼는데 지금 추가로 이제 이 문제가 나오니까 이 문제도 안양지청에다가 같이 수사하라 이렇게 맡겼는데 이게 안양지청 형사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잘 아시지만 안양지청 전국에 있는 형사부는요 대검 형사부장이 관할합니다. 그 형사부장이 지금 이종근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종근이라는 사람이 이제 구체적인 피의자로 새롭게 등장했는데 지금 이종근이라는 사람이 결국 지휘를 하게 생겼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명확하게 이해충돌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식으로 해결해 줄 것인가. 왜냐하면 이해충돌이 벌어지니까 본인이 피의자인 사건을 본인이 대검에 앉아가지고 지휘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윤 총장이 어떤 식으로든 아마 정리를 하려서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직원들 단톡방을 보면 또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이제 계속해서 체크를 해가면서 기자, 무서운 놈들 뭐 이런 식으로도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담당관님한테도 전화 장난이 아니었나 봐. 너무 상세히 기사가 나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알려드릴 게 없다만 반복했는데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대변인실로 돌리려면 대변인님과 본부장님 협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 대응 방법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오리발 외에는 딴 게 없다. 이걸 자기네들끼리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나는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한 직원은 이 단톡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법이고 절차 어쩌고 그런 것에 시달리는 게 낫지. 못 나간 건 진짜 다행. 김학의 법무차관을 출국하지 못하도록 한 게 다행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게 위법 논란이 벌어지는 건 그건 차후의 문제고 만약에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거기서 놓쳤다고 하면 얼마나 불호령이 떨어질까 하는 것들을 자기들이 단톡방에서 지금 후일담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법이고 어쩌고 위법이고 나발이고 뭐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위법인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니까 다른 직원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지요. 그 다음에 티읕, 키읔, 키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나가버렸으면 뭐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진짜 작살날 뻔. 좀만 더 버팁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디지털 포렌식으로 밝혀냈는데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은 불법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을 막았다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여기저기에서 다 시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침에 해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불법을 저질렀다 우리가. 그런데 이게 뭐 불법 어쩌고 하는 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고 지금은 당장 장관님, 박상기 장관이죠. 박상기 장관으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받을 거야. 금일봉 주지 않겠어. 왜냐면 불법적인 일을 장관 지시로 했으니까. 이런 게 다 내포가 돼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출입국관리본부를 뭐 방문한다든지 해서 이걸 독려한 사람이 결국 장관 정책보좌관이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죠. 그렇다면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아주 핵심적인 피의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식으로든 이 이해충돌 관계를 정리해주지 않으면 안양지청에서 과연 이걸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이 앞서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8일 날 지시를 했으니까요. 청와대, 그 다음에 조국 민정수석,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저 지시를 받은 사람이 아마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일 텐데, 그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종근 당시 정책보좌관, 장관 정책보좌관을 시켜서 아마 문무일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당시 이성윤 대검 반부패 부장한테 직접 전달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성윤 대검 반부패 부장이 동부지검, 왜냐면 그 당시에 대검에 있는 과거사의 진상조사단이 위치가 동부지검에 있었다거든요. 그러니까 동부지검 쪽에 이규원 검사가 이게 명목상 그 서명해서 자기가 권한도 없는 사람이 출국금지 요청하고 가짜로 출국금지 요청하고 이랬던 검사거든요. 이 사람 지금 거의 기자들하고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반론 청구를 해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알겠죠, 정확하게. 자기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알 텐데 지금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거 하나의 커넥션인데, 제가 아침에 이종근 장관 정책보좌관 부분은 제가 이제 잘 밝혀지지가 않아서 그걸 이렇게 빈칸으로 남겨놨었는데, 오늘 이제 지금 쭉 보도 나온 걸 보니까 그렇게 연결이 될 가능성. 그러니까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새롭게 등장했다. 근데 잘 아시지만 그 부인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은 지난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죠. 그래서 이정화 대전지검에서 파견 나온 검사하고 말다툼까지 벌이고 언쟁까지, 고성으로 언쟁까지 벌였던 사람인데, 이제 이종근 부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있죠. 이종근 2라고 해가지고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하고 왜 문자 하다가 언론 카메라에 들통난 사람이 있죠. 그게 이종근 2입니다. 그 이종근 2가 박은정 담당관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용구 신임 차관이, 저는 그때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건 아마 이종근 형사부장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종근이라는 사람은 그 이용구 신임 차관과 카톡이나 이 문자를 해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기에도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바로 이런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출금에도 관여를 한 것으로 지금 거의 확실시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종근 1과 이종근 2는 동일 인물이냐 아니냐, 이거는 아마도 조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이 혐의선상의 아주 유력한 용의자로 새로 떠올랐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안양지청이 정말 이해충돌을 벗어나서 엄정하게 이 부분을 수사를 해서 국민 앞에 밝히면 이게 굉장히 큰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